정책위 의장을 이주영 의원을 내리고 동대문 구의원했던 분을 임명하려고 했다는 게 이게 나의 정치적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아 근데 나는 그냥 당원 당규를 떠나서 구의원 국회의원을 내리고 구의원을 정책위 의장이 한다는 그걸 왜 전략적으로 왜 그 수를 했을까? 어떻게 가능한 사고일까가 멀쩡한 정책위의장 그 중에서도 몇 안 되는 원내의석의 한 명을 내리고 동대문 구의원 함께 올리는 것만 봐도 약간 이성을 잃었네. 사정사정도 해보고 그러지 말라고 읍소도 해보고 애원도 해보고 난 사퇴 아니다 김철근만 받아라 다시 대화 시작하자라고 했는데도 개혁신당에서 이준석 천하람 두 의원이 유명한데 장기적으로 개혁신당의 제일 큰 자산이고 무기가 제가 봤을 때 이주영 의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내리고 갑자기 그건 나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비공개 최고위 해보면 이주영 의원의 성품이 이 사람 진짜 대단하다라는 걸 느껴요. 막 참고 절제하고 어쨌든 화해하고 중재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을 내리고 눈치 볼 곳 없는 소수 정당의 국회의원으로서 현장과 가장 충분히 소통을 하면서 가장 현실적이고 용감하게 제안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고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충분히 화답해 주셨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개혁신당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 운영이 되고 있고 네. 당직자들도 지금 정상적으로 당무를 거부하면서 네. 출근을 하고 있는 상태. 네. 사건이 있었던 게 당무를 거부하고 있어요? 허나 대표에 대한 네. 당무를 좀 거부하고 있는 상태인데 네. 사건이 좀 있었습니다. 네. 어저께 허나 대표가 이제 최고위원 카톡방에다가 네. 내일 긴급 최고위를 할게요. 네. 이런 안건으로 우리가 회의를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네. 안건 파일 하나 올렸는데 네. 그 파일에 갑자기 생뚱맞게 잘하고 있는 이주영 정책위의장을 자르고 네. 동대문의 삼선구의원을 정책위의장으로 안 치겠다고 임명안을 올린 거야. 하면 안 돼요? 안 되지. 왜 안 돼요? 아니 뭐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리면 인사권이 있는데. 조기 대선이 열리면은 당연히 뭐 국회의원을 통해서 당 내지는 뭐 큰 당의 어떤 정보도 그렇고 우리 당에서 사실 구의원보다 더 스피커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이주영 의원이 맞잖아요. 현역 의원이니까. 네. 그리고 이주영 의원이 지금 이 허나 대표의 갈등 국면에서 뭐 이렇다 할 어떤 반대 의견 내지는 찬성 의견을 안 냈어요. 뭐 그런 스타일도 아니고. 가급적 네. 중립을 지키려 했었었고 네. 그리고 실제로 허나 대표랑 통화도 하면서 네. 이렇게 저렇게 갈등이 참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어떻게든 잘 풀자라고 정말 화해 모드로 갔었던 유일한 대표 인사인데 그런 사람을 아무런 명분과 근거도 없이 자르는 임명안을 올려버린 거예요. 근데 그 속내는 네. 당원 당규상 지금 최고위원 내지는 표결을 거쳤을 때 3대3 가부 동수가 생겼을 땐 당대표가 결정한다는 그 조항이 있다 보니까 네. 그걸 노리고 한 것 같아. 내 의사결정권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네. 내 뜻을 따라줄 사람을 한 명 더 최고위에 추가를 시켰다. 네, 지금 사실 구도가 조대원 최고와 허나 그리고 네. 나머지 전성균, 천하람, 이기인, 이주영 의원까지 이게 4대 2의 구도이기 때문에 네. 허나 대표가 사실 뭐 어떤 의결할 수가 없거든요. 뭐 자기 편이 아니긴 하네. 이렇게 4대 1로 딱 구분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네. 그리고 12월 19일 날 우리가 이제 이 김철근 총장 사태 터지고 나서 네. 허은하 대표까지 모여가지고 네. 앞으로 당원 당규 당신이 자꾸 뭐 비서실장부터 시작해서 너무 인사상의 문제가 많으니까 네. 최고위의 동의를 거치라는 그 제안을 했고 네. 본인도 표결을 참여해가지고 네. 그때 이제 조대원 최고가 표를 위임하면서 사실상 최고위의 의결을 거치는 당원의 반대 2 허은하 조대원 네. 찬성 4 나머지 4명 네. 이렇게 당원 당규가 바뀌었어요. 네. 그런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원 당규조차 무효라고 주장을 하면서 네. 지금 이렇게 표수를 하나 더 확보하려고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거지. 아니 근데 진짜 황당한 건 제가 왜 얼마 전에 우리 이야기 할 때 이준석 의원이 이제 국민의힘 때의 입장과 어쨌든 반대로 보이니까 조심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런 입장이었는데 정책위 의장을 이주영 의원을 내리고 동대문 구의원했던 분을 임명하려고 했다는 게 이게 나의 정치적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 팩트는 맞아요? 맞아요. 어저께 이것도 똑같아. 그 하루 전날 내일 최고위를 할 테니까 오늘 이 안건을 다룰 테니 이거 보십시오라고 보낸 거예요. 그때 제3 세력 뭐 합당 검토문건이나 똑같이. 근데 당원 당규상 당 대표가 임명할 수 있는 게 맞아요? 아니면 최고위에서 협의면은 당 대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개정 거고 사실. 전에는 맞지. 아 그래요? 근데 12월 19일 날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지 했을 때 허은하 대표가 참여한 상태에서 표결까지 간 게 앞으로 사무총장 내지는 모든 당직자에 있어서 최고위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의결 협의가 아니라 바꿨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네. 본인은 지금 무효라고 주장하는데 본인은 반대표를 행사하면서 그 안건이 성립이 됐고 사실상 인정이 돼버린 거야. 완전 근데- 집단 지도 체제로. 근데 이거를 할 수 있다 해도 근데 애초부터 사실 우리가 최고위원이랑 당 대표랑 분리해서 선출하는
아, 당대표 체제 단일성 아니었구나. 체제가 아니라 그렇지. 같이 뽑는 순수 집단 제도 체제예요. 거기서 이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연구원장을 당대표가 임명하기에는 단일성 운영 방식으로 살짝만 준 거지. 근데 그 권한은 제한적인 거예요. 아, 근데 나는 이걸 그냥 착각하고 있는 거야, 황 대표가. 당원 당규를 떠나서 구의원 임명은 국회의원을 완전- 내리고 구의원을 그건 완전 정책위원장이 한다는 해착이지. 그건 왜 그게 전략적으로 왜 그 어떤- 수를 어떤- 했을까? 어떻게 가능한 사고일까가 난 제가 이게 알고 차라리 있기로는 다른 교수나 이런 사람이면 그분이 이제 국민의힘 시절에 이제 허은하 대표가 동대문인가 거기 당협위원장 그렇죠. 네, 나도 딱 그게 떠오르더라고. 지역에서 활동했었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사람을 어쨌든 표결을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믿을 만한 사람을 물색했을 건데 그리고 얼마 전에 하필 구의원이냐. 얼마 전에 업무상 횡령과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을 받으신 분이고 뭐 형사적으로. 뭐그 다른 얘기니까. 그래서 아, 근데- 탈당을 임하게 근데 되고. 여기서 제가 짧게 마지막 마무리. 지금 이준석 의원이 당원 소환제 뭐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근데 제가 보도를 보니까 네. 그 당원 소환제에 대한 허용도 당대표 직인이 필요하다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대표가 결국 응하지 않으면 당원 소환 절차 자체가 개시가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게 예를 들면 손학규 전략으로 그 만덕산 전략으로 하은하 대표가 아 난 모르겠고 당직자 모르겠고 난 끝까지 임기 채운다 해버리면 그거 진짜 답 없는 거 아니에요? 아,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답이 지금 보이지 답이 않아. 없는 다만 상황인 이제 거지. 해석이 좀 분분한데 긴급 조항은 있어요. 긴급 때 이제 뭐 안건을 당 대표가 혼자 뭐 처리한다라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처리한다라는 그 근거 유사한 근거가 있어서 해석은 좀 분분합니다만 지금은 그냥 허은하 대표가 버티고 있는 상황인 거고 방금도 얘기했지만 정책위의장 멀쩡한 정책위의장 그 중에서도 몇 안 되는 원내의석의 한 명을 내리고 동대문 구의원 함께 동대문에서 활동했었던 의혹에 있는 사람을 올리는 것만 봐도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끌고 가려고 하는지는 의도는 다 읽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이성을 잃었네. 허은하 왜냐하면 해결을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진흙탕이 그 됐어. 대표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사실 궁금하기도 그리고 해요. 제가 네, 그 이준석 뭐 이거 얘기해도 되나? 조대원 최고 같은 경우에도 이준석에 대해서 무슨 막 개혁신당이 되게 막 어떻게 비난하고 하는 글 올렸길래 밤에 내가 전화했어. 네. 형님 내 얼굴 봐서라도 좀만 참아주세요. 우리 월요일 날 다 같이 얘기하기로 했잖아요. 얘기하고 나서 글 올려도 괜찮은데 술이 엄청 됐더라고. 형님 제 얼굴 봐서라도 일단 참아주시고. 너 때문에 더 못 참겠어 이런 거 아니에요? 더 싫어, 더 싫어. 너가 더 알았어. 나빠. 우리 아우가 그러면 내가 참아줄게. 했는데 그 다음날 연판장에 들어간 거야. 허은하 대표를 지키겠다고 한 건판장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그 동대문에 이번에 구의원 정책위원장한테 임명하려고 했었던 그러니까 사람부터 물론 허은하 대표는 내 연판장이 내가 돌린 거 아니다라고 모르지, 하지 그건. 않았나? 그건 모르지. 야, 본인의 이게 인지를 했는지 국힘에서 있었던 일 그대로 똑같이 일어나는구나. 모르겠지만 판박이네. 근데 난 정말 사정사정도 해보고 그러지 말라고 읍소도 해보고 애원도 해보고 난 사퇴 아니다 김철근만 받아라 다시 대화 시작하자라고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 이게 지금 그런 저는 의미에서 국민의힘 시절 지켜보는 입장에서 고통스러워. 아니 나도 고통스러워. 아니 어찌 보면 보수를 이 대체할 수 있는 세력의 어떻게 보면 희망 아닌가? 원래 이 탄생할 때부터. 근데 지금 또 죽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야 이거 도대체 어떡하지? 아니, 그리고 그냥 제가 3자의 정치 평론가적 시각으로 봤을 때 개혁신당에서 이준석 천하람 두 의원이 유명한데 장기적으로 개혁신당의 제일 큰 자산이고 무기가 제가 봤을 때 이주영 의원이에요. 내가 그 지지율 대책회 초반 때부터 이야기했잖아. 그래. 여야 의정에 그래. 이주영 의원 정도 합류시켜야 된다고. 왜냐하면 그 성품도 좋고. 이 비교적 젊은 여성 전문가로서의 가치가 정치적 가치가 되게 커요. 엄청 이미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상하지도 않았고. 근데 그 사람을 내리고 갑자기 그건 나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비공개 최고위 해보면 이주영 의원의 성품이 이 사람 진짜 대단하다라는 걸 느껴요. 막 참고 절제하고 어쨌든 화해하고 중재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을 내리고 동대문 구의원. 근데 이게 이제 빨리 정리되면 되는데 빨리 정리 안 되고 만덕산으로 가버리면 이게 장기적으로 이준석 의원의 조기 대선이나 뭐 이런 모든 국면에 다 데미지가 되거든요. 좋지 않아요. 다 그래도 죽는 거야. 이준석만 게임이에요. 손해야.